네, 이어서 최미경의 책다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목감기가 심하게 걸리신 최미경 작가를 대신해서 전은주 작가님 오셨는데요.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오늘 즐거운 대타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동화작가 전원주입니다. 저는 올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상조작가 지원 사업으로 책방수북 상조작가가 되어 6월부터 다양한 음, 프로그램으로 포항 시민들과 만납니다. 네,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상주작가 되신 거 축하드려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어떤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는지 작가님께 직접 듣게 되겠네요. 네, 5월 한 달간 어떤 문학 프로그램을 할지 많이 고민했거든요. 네. 그래서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네, 더 궁금해지는 시간인데요. 그러면 가장 먼저 좀 시작하는 프로그램 소개를 해주시죠. 다음 주 목요일이죠. 6월 5일부터 시작하는 너의 페이지를 펼치며입니다. 너의 페이지를 펼치며 이 프로그램 제목부터 좀 설레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네, 제가 10대 청소년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거든요. 네, 저도 돌이켜보면 참 힘겨운 음, 10대 시절 지난 것 같은데 네, 요즘 아이들은 또 다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 또래 이제 엄마들을, 우리 아이들의 엄마들을 만나면, 친구 엄마들을 만나면 네. 저와 다 비슷한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책을 통해서 많이 팁을 얻거든요. 그래서 이번 음, 기회에 이런 엄마들과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 아이들의 실상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님들에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같이 고민도 나눌 수 있고 또 비슷비슷한 고민들로 또 위로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해결책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작가님께서 앞서 두 자녀를 키운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좀 도움을 받았던 청소년 책이 있습니까? 제가 청소년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을 처음 읽었던 게 김여령 작가의 우아한 거짓말이었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음. 아이들 세계가 이렇구나. 음. 그때는 제가 아이를 키우기 네. 전이었거든요. 뭐 물론 그 작가의 완득이는 너무 재미있게 읽었고요. 그랬는데 한참을 지나서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청소년 소설을 읽을 때마다 네. 자꾸 우리 아이를 대입을 해보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읽은 작품 중에서는 음. 올해 포항시 원북 청소년 부분에 선정된 유래 시선이라는 책이에요. 네. 사실 저도 이 나이에도 관계가 가장 어렵거든요. 음. 그래서 또래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한 번은 우리 작은 아이 반에 좀 못 어울리는 애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로 선생님들이나 엄마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음. 이렇게 좀 염려가 된다는 얘기가 돌고 해서 네.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모둠 활동을 할 때나 음. 아니면 체험 학습을 갈 때 걔랑 짝이 되어라. 어. 아니면 밥 먹으러 갈 때 같이 손잡고 가라. 챙겨주라고. 네. 혼자 있으면 말을 걸어주라. 이런 얘기를 했더니 네. 가만히 앞에서 듣고 있던 우리 큰아이가 그거 동생한테 너무 과한 부담을 주는 거라고. 그런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사실 우리는 학교에 가면 나 하나 지탱하기도 힘들다. 근데 이 책에도 똑같은 말이 네. 나오는 거예요. 네. 타인 같은 건 생각할 여력이 음. 없거든. 그리고 인간관계를 유지한다는 건 피곤한 일이다. 음.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친구는 필요하니까. 음. 학교라는 전쟁터에서 네. 안전하게 졸업하기 위해서는 그 수단이 음. 친구거든. 네.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음.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 아이가 한 몇 년 전에 그 네. 얘기를 했을 때가 딱 생각이 나면서 어. 또래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 책이 참 어떤 음. 하나의 팁이 될 수도 있고 위로가 될 수 있겠다 음. 싶어서 좀 네. 많은 분들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유래 시선은 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또 나누기도 했었는데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이제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학부모뿐만 아니라 포항시 성인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요. 네. 매주 목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음. 총 13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부모뿐만이 아니라 성인이라면 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다음 프로그램은 어떤 겁니까? 네, 글쓰기 하면 다들 어려워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왜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왜
이렇게 교과서나 네. 아니면 공책 끝에 막 끄적거리거나 네. 아니면 그림 같은 거 그릴 때 되게 맞아요. 몰입이 되잖아요. 네. 재미도 있고.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좀 아. 쉽게 다가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음. 누구나 쓰고 싶은 얘기, 이렇게 끄적거리다 보면 몰입하는 나의 얘기가 있을 수 있고 그걸 네.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프로그램 이름은 뭐예요? 오늘을 쓰는 중입니다. 오늘을 쓰는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막상 우리가 막 글을 써야 된다, 글 쓴다라고 하면 좀 막막한데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일상을 끄적인다는 맞죠. 생각으로 다가가면은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있었던 일이나 내가 좀 고민하고 있던 일들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분명 어떤 한 가지는 내가 쓰고 싶은 얘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게 바로 글을 쓰는 첫 번째 단계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담아두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써도 되나, 시로 써볼까, 뭐 에세이로 써야 되나, 형식은 어떨까, 이런 고민 없이 그냥 그 순간을 써보는 겁니다. 아, 네. 도와주실 거죠? 네, 제가 도와드리죠. 좀 네. 든든해지는 것 같은데. 네. 작가님은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좀 글쓰기가 좀 쉬워지신 거예요? 글쓰기는 늘 어렵습니다. 작가님도요? 네, 쓰는 일은 늘 어렵고 힘들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님이 오셨다. 막 그냥 이게 제가 쓰는 게 쑥 아니라 써지는, 네. 얘기의 그 등장인물이나 그 상황이 저를 막 손을 막 키보드를 두들기게 네, 하는 날이 네. 있거든요. 그님이 오셨다. 뭐 이런 일은 어쩌다 한두 번이고요. 네. 대부분은 제가 이제 고민해서 진짜 음. 힘겨운 일을 하기 싫은 것처럼 일로 하는 겁니다. 네. 네. 또 글을 쓰다 보면은 또 뿌듯한 시간도 생기잖아요. 다 네. 쓰고 나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정말 뭐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겠지만 극복해서 작품을 하나씩 계속 만드시는 것 같은데 이 오늘을 쓰는 중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6월 14일부터 일기가 시작되고요. 네. 6월에 1기, 또 9월에는 2기 이렇게 모집을 해서 진행됩니다. 둘 다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을 쓰는 중입니다. 프로그램이었고요. 다음 프로그램도 소개해 주세요. 아직 글 쓰는 게 어렵다고 여기시는 분이 계시면 이 프로그램이 참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필사하는 시간인데요. 네. 제목은 달빛 필사입니다. 달빛 필사다 보니까 좀 저녁에 필사하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7월부터 시작되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매주 금요일 저녁에 합니다. 글을 쓰고 싶은데 시작이 어려운 분들, 진짜 내가 이 책은 내 인생 책인데 이런 책들 있잖아요. 네. 그 책들을 제가 극복의 의지로 한번 끝까지 필사해 보는 시간. 네. 네,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필사를 하다 보면 또 생각이 막 이렇게 복잡할 때 필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왜 단순 작업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집중이 되어서 이리 번잡한 생각들이 쑥 정리가 없어지는 되기도 네, 하고. 네. 그런 그렇죠. 시간을 가지는 게 이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네, 정말 이렇게 필사를 하다 보면 마음도 평안해지고 좀 집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 작가님은 그러면 어떤 책을 필사할 때 좀 가장 좋았나요? 저는 오정희 작가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네. 글을 쓰기 전이었고 그 이후에 신경숙 작가가 유명해지면서 제가 그러면 너무 나이가 나오나요? 신경숙 작가가 유명해지면서 신경숙 작가의 여러 작품들 읽다 보면 이 오정희 작가를 찾아가서 굉장히 자기가 존경하는 작가, 그래서 그 작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첫마디로 그런 얘기예요. 선생님 작품을 제가 계속 필사를 했어요. 그 자기가 작가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이제 빈방에서 엎드려서 대학노트 몇 권을 제가 되도록 계속 필사를 했다는 그 대목이 나와요. 그때부터 저는 필사를 동경을 했어요. 이렇게 필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 신경숙 작가처럼 작가가 될 수 있구나 하는 이런 막연한 희망, 이런 거를 저는 필사라는 그거에서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작가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필사를 하다 보면은 네. 언젠가 그렇죠. 됩니다. 네, 정말 필사부터 여러분 일단 시작해 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네 번째 프로그램인가요?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을 위해 좀 준비가 됐다고 들었어요. 네, 여름 방학을 맞아 초등학생들과 함께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제목이
초록별 히어로즈입니다. 제목부터가 너무 귀여워요. 초록별 히어로즈. 그러니까 추측해 봤을 때 좀 지구 영웅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자, 영웅은 어려운 시기에 나타나서 구하자. 그렇죠. 누군가를. 자, 환경에 대한 문제를 다룬 책과 이런 영상을 보면서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모색을 해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 막 방학을 기다리는 뭐 학생들 많을 텐데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님들은 이런 초록별 히어로즈 프로그램 꼭 챙겨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방학 때 열리겠죠? 네, 맞습니다. 8월 1일, 2일 또 8월 8일, 9일 총 금토 이렇게 2회씩 해서 총 4회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네. 이제 여기는 제가 할 수 있는 교실에서 할 수 있는 네.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는 이렇게 숲놀이나 음. 자연물, 생태놀이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라서 굉장히 재밌게 할 정말 예정입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참여 못 하잖아요. 학생이 아니니까. 변정을 해서 오셔도 됩니다. 네, 초등학생들 부모님이 꼭 기억하셔야 될 프로그램이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 줄 프로그램 5번째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저희가 원래 총 5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프로그램이 가장 길게 오. 오래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제목도 문장을 건너는 밤. 멋있지 않나요? 멋있어요. 예. 왜 책 읽기가 혼자 하는 거지만 네. 이게 습관이 안 되거나 내 의지로는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자꾸 딴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맞아요. 집에서 하다 보면 자꾸 할 일이 맞아요. 생기기도 하고 누가 자꾸 엄마하고 부르기도 하고 자,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시간을 네, 진짜 마련해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읽으려고만 하면은 막 뭔가 해야 될 게 막 생각이 나고 해야 될 일들이 막 떠오르고 그러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모여서 읽는데 같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읽고 싶은 책, 내가 원하는 책. 오. 그래서 책방에 나와서 책방에 요즘 책들은 어떤 게 있나 하고 살펴보고 네. 그중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집에서 가져온 책을 고스란히 그 시간에 읽고 네. 그냥 읽는 순서대로 가시면 됩니다. 정말 자유롭네요. 네.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가지고 와서 제한된 시간 동안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읽는 거네요. 그렇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7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시작은 같이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권을 다 읽으면 조용히 그냥 가시면 됩니다. 끝나는 시간은 와. 각각 다릅니다. 시작은 같이 하되 끝나는 네. 시간은 자유롭게. 네, 굉장히 맞습니다. 자유로운 네. 시간인데 또 주말이니까 가족들과 함께 와서 이렇게 책을 읽어도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보통 뭐 영화를 보러 가는 것처럼 책을 읽으러 가서 같이 보고 조용히 사라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 프로그램은 토요일에 꾸준히 진행되니까 그리고 뭐 한 번 나오면 끝까지 나오는 게 아니라 거주 시간이 되는 중간중간. 분들이 네. 오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든 책 읽고 싶다 이럴 때는 그런데 이게 토요일이다 이럴 네. 때는 그냥 책방 수북으로 오시면 됩니다. 예약은 따로 안 해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토요일이면 이제 책방 수북을 찾으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5개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렸는데 정말 뭐 하나 놓칠 게 없습니다. 청소년 소설을 읽는 너의 페이지를 펼치며 그리고 일상의 쉬운 글쓰기 오늘을 쓰는 중입니다. 또 좋은 작품을 따라 쓰는 달빛 필사, 초등학생 방학 특강 초록별 히어로즈, 또 각자 자신의 책을 같은 공간에서 읽는 문장을 건너는 밤. 정말 전부 탐나는 프로그램들인데요. 오늘 이렇게 또 상주 작가로 계시면서 창작 활동도 기대가 되는데 작가님께서는 어떤 작품을 지금 쓰고 계십니까? 네, 저는 환경에 관한 동화를 쓰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따른 생태계 전반의 변화를 여기 살고 있는 동식물을 통해서 그 네. 실상을 알리고 대응 방안을 다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 친구들을 데리고 뭐 산으로 강으로 둘러 다니느라 정신이 좀 없습니다. 네, 정말 작가님께서 앞으로 하실 그런 활동들 또 좋은 프로그램, 좋은 작품으로 다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은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